안녕하세요. 데이어 미세훈입니다. 자, 오늘 이 배몬의 첫 정규 앨범의 공개가 있었습니다. 컴백 이슈가 있었는데요. YG 엔터가 이제 그 배몬의 어떤 컴백 이슈에 화답하듯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내용과 현재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이 증권사들의 예상하는 이제 YG엔터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1월 1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1시에 배몬의 정규 앨범 드립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특징은 타이틀곡이 두 곡인데요. 하나는 드립이 되겠고 하나는 클릭클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어떤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이번 앨범에 총 9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클릭클락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를 하루 전날 공개를 했습니다. 10월 31일 오후 1시에 공개를 했는데 지금 뮤직비디오의 어떤 조회수가 2220만 회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드립의 뮤직비디오는 오늘 오후 1시에 공개가 됐는데 현재 184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지금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주말이 지나면서 음악 차트에서 어떤 1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주말을 지나면서 이런 이제 유튜브 조회 건수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1억 뷰 달성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어떤 이런 흥행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앨범 판매량의 어떤 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말 동안에 어떤 조회수나 이런 부분들의 여부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동시에 음악 차트에서 1위 달성 여부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앨범의 유통사는 이제 YG 플러스가 맡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어떤 베몬의 컴백에도 불구하고 YG 엔터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던 반면에 YG 플러스의 주가는 좀 하락하면서 상반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YG 플러스는 로제의 아파트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주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크게 호재로 좀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 향후에 베몬의 어떤 앨범 흥행이 결국에 또 YG 플러스의 어떤 이제 긍정적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YG 엔터와 YG 플러스는 좀 같이 연결해서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2024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또 큰 이슈였던 배몬의 컴백이 오늘 좀 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로제의 정규 1집 앨범 공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2025년도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월드 투어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배몬의 정규 앨범을 발표를 시작으로 또 배몬이 이제 내년도 월드 투어에도 나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고 있고 부진한 상황인데 이번 어떤 베몬의 어떤 이제 정규 앨범 컴백 그리고 내년도에 블랙핑크의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가 예상하는 YG엔터의 3분기 실적 추정치인데 최근에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온 5개의 어떤 증권사를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목표가를 제일 높게 잡은 증권사가 이제 키움증권 그리고 매출액이나 또 영업 적자 폭도 가장 적을 것이다라고 매출액은 가장 높게
영업 적자폭은 가장 적게 잡은 증권사도 키움증권. 반면에 이번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낮게 잡은 쪽은 삼성증권이었고요. 그리고 영업 적자를 가장 크게 낼 것이다라고 한 113억까지 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데 긍정적으로 낸 데는 메리츠 증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매출은 이제 한 5개 증권사의 리포터를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은 한 840억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 적자나 이런 부분들은 한 80억대 전후, 80억대 전후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보통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이번 YG 엔터의 실적 전망치도 지금 한 800, 매출액은 한 870억대 정도, 870억대 정도고, 영업 적자폭은 한 7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그것은 주가의 호재로 또 받아들이고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그것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이제 주가에는 그동안의 어떤 실적 부진의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영업 적자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축소가 된다면 시장 예상치가 한 77억이니까 영업 적자폭이 한 7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만약 이거보다 크게 좀 축소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요 어떤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베몬이 컴백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컴백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3분기 실적에 좀 선반영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지금 시장의 어떤 관심은 2024년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2025년도에 과연 얼마나 이익이 개선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9% 정도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항상 주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지금 2023년도 이후에 내리 그냥 이제 뭐 계속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는데 이 흐름들을 최근에 벗어났습니다. 즉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패턴적인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패턴적으로는 지난 이제 7월 달에 한번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이제 7월 달에 한번 꺾인 자리가 왼쪽 어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9월 달에 저점 깨고 크게 내려갔을 때가 이 구간이 머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눌러주는 이 자리가 오른쪽 어깨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른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또 많이 터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헤드 앤 숄더는 주가의 어떤 방향이 전환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역헤드 앤 숄더 아니면 뭐 쌍바닥 패턴 뭐 이런 이제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한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고점을 확실하게 좀 넘어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전고점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줬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좀 더 어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아쉽게 전고점을 넘어갔다기보다는 전고점에 딱 걸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이 큰 폭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RSI 상대 강도 지수가 70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즉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과열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70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좀 과열이거든요. 지난번에도 70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듯이 70을 넘어가게 되면 과열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70을 안 넘어갔으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랬을 때는 역시나 이제 47,000원 자리가 중요하겠죠. 이 47,000원대가 강력한 어떤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넘어서는 그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향후의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강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 쉬어가느냐, 이거 돌파 못하면 또 쉬어가거든요. 돌파하면 좀 더 강하게 흐름들을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47,000원대의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는 이제 보통 이 역헤드앤 숄더, 아까 설명드리다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 역헤드앤 숄더에서 보면 역헤드앤숄더에서 보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한번 눌러주고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한 60일선까지는 조정이 좀 확대될 수 있는데, 사실 뭔가 2025년도에 좀 기대할 만한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60일선까지 조정이 오지 않고 그 위에서 돌아나가 버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역헤드앤숄더보다는 변형된 어떤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여라도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또 출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조정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 60일선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이제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 최근에 움직이는 어떤 패턴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3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베몬의 이번 이제 음반 컴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말 넘어가면서 베몬의 어떤 이런 뮤직비디오 조회수나 그리고 음악 차트에서의 어떤 1위 달성 여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제 영상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